어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거의 뭐 이거 한 2주 느낌 정도 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어라. 휴가 갔다 왔는데 너무 빡셌던 것 같아요. 네. 애가 물놀이를 하도 좋아해갖고 한 3일 연속 거의 물놀이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또 놀이동산 빡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땡기고 했더니만 흑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진짜. 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휴가 때는 좀 가족들과 집중을 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 휴가 중에도 전달드리면 좋겠지만은 휴가만큼은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집중하고 싶어서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씩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동안 밀려나갔던 거를 풀어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순서에는 Q&A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을 Q&A 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식 중에 가장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제기구에서 XRP 사용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 달리 덕분에 잘 다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케이스와 달리 그냥 뭐 추상적으로 우리 리플 솔루션, 리플의 블록체인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제로 그 XRP를 어떻게 쓸 것인지 다이어그램으로도 표기를 해놨거든요. 국제기구에서 실제로 그렇게 XRP 직접적인 언급 플러스 직접적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다이어그램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XRP 사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뭐 쓰겠다 또는 고려를 해보겠다 또는 XRP를 그냥 좋게 보고 있다, 좋게 평가하고 있다 라던가 그게 정확히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명드릴 거는 작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기도 합니다. 나왔던 건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제 휴가 기간 동안에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국제기구에서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UPU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친절하게 우리나라 한국말로 친절하게 표시한 만국우편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저렇게 약간 우리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만국우편연합.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쓰이는 바람에 무슨 약간 북한 조직 같은 느낌이 드는 이름인데요. 원래는 유니버셜 포스탈 유니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만국우편연합 같은 약간 북한 조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색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UN이라는, 여러분들 UN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UN의 산하에 있는 우편과 관련된 국제기구 조직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UPU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 에크넘으로 앞글자만 딴 거죠. 요거 UPU 줄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편물 서비스에 관련된 걸 스페셜라이즈된,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XRP에 대해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그러게요. 만국보다는 뭐 국제우편연합 뭐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만국을 갖다 박아갖고 약간 북한 기관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동안에 오신 분들 어라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자, 이 지금 보시는 UPU라고 부르는 UN 산하에 있는 우편에 관련된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서 XRP에 대한 걸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 UPU 내에서도 얘네들도 내부적인 조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UPU 가보시면은 뭐 UPU는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설명 나오는겠죠. 1874년에 시작한 이 조직이 뭐 어떤 거를 하는지, 몇 개의 구성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뭐 전략이라던가 뭐 지금 상태, 그리고 뭐 세계 우편의 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멤버 국가, 어느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지, 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활동은 뭐를 한다, 이런 것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활동들, 약간 이 조직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입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조직 중에 보면요, 이 활동, 이 부분 볼게요.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일렉트로닉 서비스도 있고요,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것도 있고, 보면은 레터 포스트, 우편 서비스 관련된 거죠. 대부분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 그리고 포스탈 파이낸셜 서비스가 있죠. 이건 좀 상관 있고요. 그리고 이 테크니컬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직 안에 보면은요, PTC라고, 에코노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요거 P, 요거 T, C 줄여서 PTC라고 부릅니다. 포스털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구소라고 보면 돼요. 이 UPU 안에 있는 일종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본부 또는 연구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 화이트 페이퍼, 논문에 가까운 그런 PDF 문서를 내놨는데, 이게 2019년 4월에 베르네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문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UPU가 달려있죠. 그래서 제목은 요거예요. 보세요. Potential Use Case, 그러니까 잠재적인 유즈 케이스, 어떤 거에 대한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를 얘기하는 거죠. 우편소 또는 우편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뭐 소와 국의 차이는 약간 규모에 따른 그런 약간 호칭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편소든 우편국이든 이런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크립토 커런시가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화이트 페이퍼를 적은 내용입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2019년 4월에 발행이 된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세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면은 로우 코스트, 저비용으로, 그리고 인스턴, 그러니까 즉시, 그러니까 리얼 타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레미턴스라는 거에 대해 나왔고, 유스 케이스 2에서는 이 캐시 트랜스퍼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한 유스 케이스 두 번째. 그리고 G2P는 뭐냐면 보통 이제 B2B 또는 B2P 또는 뭐 지금처럼 G2B 뭐 이런 식으로 G2P도 있고요. 뭘 얘기하냐면 G는 거버먼트를 얘기해요. 정부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P는 이제 person,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peer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다 쓰기도 하는데 뭐 peer든 person이든 비슷해요. 비슷하고, B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G2P, 정부가 이제 개인에게 페이먼트 하는 거를 퍼실레이트, 확장시킬 수 있다. 그 케이스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포텐셜 챌린지, 이거에 관련된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 과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리스크, 이 적용했을 때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고 컨클루전 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잡다구리한 얘기를 앞에 약간 서머리처럼 또는 업스트랙트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추상적인 레벨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더 포스트, 이제 우편국 얘기를 하고 있죠. 중앙 집중화된 그런 센트럴이고 트러스티드, 그런 역할, 신뢰받는 역할, 어디에서? 사회에서.
지난 몇 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본인들의 구조적인 거를 활용해서 지금 보면은 네트워크, 분산된 이런 피지컬 네트워크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형성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갖고 있는 특성에 따른 롤, 역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유스 케이스 아까 말한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스 케이스요?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에 관련된 유스 케이스 세 가지를 언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보면요, 바로 첫 번째 유스 케이스를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로우 코스트, 저비용으로 인스턴트, 즉시적인, 즉각적인 걸 얘기하는데 리얼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레미턴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바로 표현도 클리어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 이 크립토 커런시 시큐어, 안전하게, 로우 코스트, 저비용으로 니어 인스턴트, 거의 리얼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트랜스퍼, 가치를,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보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는 거는 분명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실제로 XRP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의 자료를 인용하죠. 월드뱅크가 추정한다고 하죠. 현재 보통 레미턴스의 평균적인 비용은 7% 육박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레미턴스 만약에 100불을 보내면 이 중에 7불이 빠진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중간에서 산화한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얘기해서 UPU는 포커싱 레미턴스에 첫 번째죠. 프라이어티는 가장 우선적인 1순위, 우선순위에 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말한 유스 케이스 하나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있는 케이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볼까요?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어떤 유스 케이스인지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볼게요. 보시면은 퍼슨 A가 1XRP를 구매합니다. 와! 바로 XRP 바로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친절하게 크립토 커런시라고 언급을 했죠. at the spot price,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본인이 있는 X라는 국가에서 시장 가격에 XRP를 하나 구매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거를 산 XRP 하나를 send directly person B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쪽이겠죠. 그럼 person B가 B라는 사람이 1XRP를 받고, 모바일 월렛이죠. 그리고 받는 주체가 모바일 월렛에서 받아갖고, 그리고 B라는 나라에 있는 거죠. 지금 버스니래. B라는 사람은 이제 우체국에 찾아가서 이거를 로컬 피아트 커런시,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꿔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까지 마저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체국은 1XRP를 달러로 교체를 해놓고, 이 달러는 보신 것처럼 스팟 레이트, 현재 그 로컬 피아트 커런시에 관련된 스팟은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스팟 레이트는 환율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그 시장 환율, 시장 환율에서 로컬 피아트 커런시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이 로컬 피아시를 퍼슨 B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약간 엑스라피드와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가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송금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냥 송금하는 쪽과 송금을 받는 쪽이 직접적으로 개인 간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개인 간. 지금 그래서 펄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냥 개인 간에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즈니스 B2B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개인 간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개인 간. P2P를 얘기하는 겁니다. P2P. P2P를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P2P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P2P가 모바일 월렛을 통해서 직접 XRP를 직접 구매하고 직접 보내요. 그러면 받는 쪽이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우체국을 찾아옵니다. 1XRP, 그러니까 받은 XRP를 들고 쫄래쫄래 와요.
쩔레쩔레 우체국한테 와서 그 물리적으로 오든 온라인상에서 오든 어쨌든 우체국을 찾습니다. 우체국을 찾으면은 이 우체국은 이 송금 받은 사람이 들고 온 XRP, 그러니까 서비스 피아트 커런시로 바꾸고 싶다는 그 XRP를 달러로 바꿨다가 달러를 또 그 나라의 피아트 커런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송금 받은 쪽한테 그 나라의 피아트 커런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설계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여기에서는 뭐가 재밌는 거냐면요, 엑스라피드는 중간에 XRP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걸 통해서 피아트 커런시 A 그리고 피아트 커런시 B로 바뀌어갖고 금융기관들을 거쳐서 개인한테 필요하다면 가거든요. 또는 이제 그 엔티티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우체국은 본인들이 설계를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P2P고 피어2피어고요. 개인 간이고 개인 간이 XRP 직접 사고 받고 대신에 그 피아트 커런시로 교환하는 건 우체국이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일단은 이 직접 보내고 받는다의 차이도 있고요. XRP를. 그리고 두 번째는 피아트 커런시를 바꿔주는 지점, 그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P2P로 한다는 거는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티모니 론더링, 자금 세탁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고려를 해볼 케이스입니다. 하지만은 얘네들이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본인들이 이제 공인된 국제기구,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우편소, 우편국, 우리나라는 뭐죠? 우체국이죠. 우체국이네요. 청급인가요? 우리나라 우체국이, 잠깐만요. 부는 당연 아니고 청급인가요? 규모를 뭘로 봐야 되지? 우리나라 우체국은? 어쨌든 우리나라 우체국, 제가 규모를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우체국 역시도 정부기관에 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거 막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진 않겠죠, 각 나라의 우체국을.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의 위치상 그 포메이션의 이점을 이용해서 안티모니 론더링을 해결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돈을 주고받는 거는 그냥 개인 어카운트가 아니라 모바일 월렛이에요. 여기 써있죠, 모바일 월렛이라고. 그러니까 모바일 월렛을 통해서 거기서 산 거를 받는 쪽도 모바일 월렛으로 받죠. 그러니까 모바일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플리케이션 형태든 뭐가 됐던 간에, 온라인 웹페이지든 간에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KYC를 진행하면 되겠죠. 또는 우체국이 직접 제공할 수도 있겠죠, 모바일 월렛. 어쨌든 어떤 주체가 하던 간에 결국에 KYC를 거기서 해주면은 신분 확인도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 피아트로 바꿔주는 거는 우체국이 하기 때문에 안티모니 론더링에도 벗어날 수 있죠. 왜냐면은 정부기관 통제하에 있는 곳에서 피아트 커런시로 직접 교환해주는 겁니다. 그럼 교환해주는 내역도 다 남을 거고, 정부기관이 컨트롤하는 영역 하에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형태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들 아까 이런 구조적인 사용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국제기구나 뭐 다른 케이스, 뭔가 세계적인 그런 국제기구 또는 그에 준하는 그런 기관에서 언급할 때 리플 솔루션 또는 리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언급을 정말 많이 해요. 리플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언급을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한테 아쉬움을 줬던 거는 XRP라는 걸 써주기를 바라는 우리한테 XRP 언급은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얘네 UPU는 당당하게 XRP를 팍 하고 박았어요. 그냥 오히려 리플 솔루션 막 이런 언급, 리플사에 대한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 리플 나와있긴 한데, 오히려 리플보다는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 많이 하면서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를 명확하게 뭘 쓰는 유스 케이스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상당히 좀 이색적이고 우리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죠.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 그런 플로우를 그린 거죠, 지금 케이스의 면에 있어서. 자, 나머지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때 정리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제목에 이미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직접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PF 코인이라는 거, 포스탈 파이낸셜 코인 이란 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크립토 커런시로. 근데 얘는 특성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블이라는 건 약간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안정화된 이런 단어가 갖고 있는 뜻처럼 뭔가 볼라틸리티에 관련돼서 안정적인 가격,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네이티브 에셋과 다르게 이제 피아트 커런시처럼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있어서 안정적인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피아트 커런시에 패깅시킬 수도 있죠. 거기에 맞게. 근데 뭐 예를 들면 달러에다가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에다가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엔화에다도 갖다 붙일 수 있고요. 위안화, 그 밖에 전 세계에 있는 피아트 커런시에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IMF가 갖고 있는 SDR이라는 것처럼 바스켓 통화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리브라가 실제로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잠정 연기됐죠. 잠깐 약간 골로 갔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골로 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바스켓 통화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PF 코인은 자세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스테이블만 그 주요한 특성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거를 뭐 달러에다가 패깅 시킬지 뭐 할지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형태의 PF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직접 사용하는 거에 대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DLT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만든 PF 코인, 이거를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번에 나와 있지만은 이 PF 코인은 여러 가지에 다 쓰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상품, 굿즈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는 뭐 식료품, 클로스ing, 옷, 그리고 서플라이, 여러 가지. 뭐 여기 아래에 또 뭐가 적혀있죠? 스쿨피, 학교 등록금이라던가 뭐 다른 거 기타 등등 모든 서비스에 쓸 수 있는 형태의 코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리브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바스켓 통화 구성이다 이러면 리브라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법정화폐 한두 개만 얘기해 볼까요? 원화라던가 뭐 영국 파운드에다 갖다 붙이게 되면은 뭐 기존에 있던 것과 다름이 없죠. 스테이블 코인들과 그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얘네는 뭐 현실 세계에서도 직접 쓸 수 있는 형태로 PF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로 송금하는 데도 쓰자는 거예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자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커런시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방법에 따라서 리브라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단순히 디지털 버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기술 안에서 어떤 형태로 디테일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몰라요. 어쨌든 얘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케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쓰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목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형태로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크립토 커런시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정부에서 개인, 피어 이쪽으로 퍼실레이트, 이제 페이먼트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추상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2번에서 말한 PF 코인 같은 거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얘네가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세 가지의 케이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할 때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챌린지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이걸 적용했을 때 리스크는 뭔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볼라틸리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볼라틸리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어덥션, 그리고 수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acceptability,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뭐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당연히 신기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죠.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 뭐 안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좀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가 우리 실생활에 많은 유스 케이스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좋다는 거는 알겠으니까 한번 써볼까 하는 얼리 어댑터들, 그런 기관들이 조금씩 써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분야 수없이 많죠. 뭐 트레이드 파이낸스, 무역금융이라던가, 또는 뭐 그 밖에 또 뭐 있을까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들 안에서 많은 블록체인들이 실제로 사용됐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하는 유스 케이스가 많으면은 그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이런 분야에 쓰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혜택이 있구나. 문제점보다는 혜택이 훨씬 많다. 써볼만 하다. 충분히 쓸만하다. 라고 판정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리 어댑터들, 그런 기관들이 야, 이거 써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장점이 있는데 해서 몇 군데 써보고 있는 게 현실 주소죠. 현 주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뻔한 얘기 또 하고 있죠.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 규제 관련된 거 얘기하고요. 당연히 왜 필요하죠? 신영역이니까. 새로운 기술이고 아직 기존의 법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위에서 지금 클라우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항상 중요하겠죠. 결론 첫 문장을 보면 이제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이런 걸 했을 때 문제점, 해결해야 될 문제점과 그리고 적용에 따른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죠. 이런 것들이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했을 때 이런 위험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결론을 내는 거죠. 이러이러한 팩트가 있는데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쓸 거예요. 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론을 낼 텐데, 지금부터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첫 문장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There are potential use case라고 나오죠. 이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를 활용해서 우편국이라고 해야 되나? 또 호스트라고 나왔는데 뭐 우편소가 됐든 우편국이 됐던 간에 이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활용한 잠재력 있는 유즈 케이스가 있다. 앞에 본인들이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설명이 더 나오죠.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피아트 디지털 커런시. 이런 거는 피아트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게 다양한 거 많죠.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오늘날에 이미 존재하는 우리 은행 계좌 있는 돈 있잖아요. 그것 또한 디지털 커런시죠. IMF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얘기를 나오죠. 이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고객에게 활용함으로써 이런 포텐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나와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와 있죠. 저렴한, 그러니까 코스트 이펙티브,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분명한 케이스들의 using DLT 블록체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있게 이것들 추적 가능하게 이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더욱이 투명성이라든가 추적 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점만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There is also 분명한 클리어 케이스가 있다. 누구한테? 고버먼트, 정부와 그리고 디벨롭먼트 파트너, 이걸 개발하는 협력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역시나 단점도 얘기를 한번 또 요약을 해서 얘기하겠죠. First should not rush into this service. 돌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테크놀로지, 이 어댑션.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해서 야, 돌진 앞으로 이거 무조건 쓰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ould니까 약간 뭐 해야 된다, 당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걸 할 필요 있다? 클리어하게, 그리고 서스테인,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해서 약간 지속성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관점 면에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너무 지르지 말라.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성을 차리면서 이 관련된 것들을 직시해 갖고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할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도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장점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러시하지 않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발을 해나가고 이거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이 산업에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To become a center of excellence 나와 있죠. Financial Service Delivery by the postal industry. 우편 산업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아주 엑셀런스 좋게 엑셀런트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거 뭐 그레이시라는 표현과 똑같거든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더 UPU will 하겠다. 스트렝스 이거를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드업폰 뭐 위에 만들겠다고 이 커런트 테크놀로지 저 앞에 얘기한 것들이죠. 이런 거에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결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보면은 지금 결론에서도 이들이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장점 그리고 본인들이 말한 세 가지의 포텐셜 유즈 케이스가 썼을 때 본인들이 이 우편 산업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파이낸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뭔가 개선되는 것들에 대해 우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까지 담아서 결론을 내긴 했지만은 약간 많이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론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 안에서는 이미 본인들이 이런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실제로 이것들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2019년 4월에 베르네라는 곳에서 베른이죠? 베른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파리에 있는 지역인가요? 잠깐만 어느 지역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잠깐 찾아볼게요. 이건가? 스위스네? 맞나요? 아까 나와 있는 게? 베른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어디에서 한 거죠, 이거? 빠밤. 이거 맞죠? 네, 맞네요. 스위스네. 베른이네요. 네, 베른 맞네. 자, 베른 맞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한 건데, 여기에서 2019년 4월에 발표한 겁니다. 날짜도 봐두세요. 4월에 발표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체인, 심지어 여기 유스 케이스 1번은 가장 본인들이 클리어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1번 있죠? 1번은 심지어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뭐, 다른 암호화폐, 뭐가 있을까요? JP모르건의 JPN 코인이라던가 또는 기타 등등의 XRP가 하려는 것과 비슷한 영역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스텔라 루멘이라던가 방금 얘기한 JPN 코인이라던가 또 뭐 있을까요? UDC? 유틸리티 코인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걸 언급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로 명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XRP라고 했어요. 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XRP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XRP 딱 찍었어요. 그냥 XRP 여러 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XRP가 있어요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XRP를 딱 찍었어요. 그냥 그런 점은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런 유스 케이스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 간의 P2P로 이제 레미턴스 하는 건데 그거를 우체국이 약간 피아트 커런시로 이제 컨버트 해주는 걸 도와주는 케이스로 본인들이 설계를 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다른 암호화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XRP로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결론에서 보신 것처럼 이들은 이게 클리어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클리어하다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거는 진짜 클리어하다고 이런 수식어를 달아줬어요. 그만큼 이 안에서도 분명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2019년 4월에 스위스 베른이라는 곳에서 본인들이 이런 약간 연구 논문 같은 형태로 화이트 페이퍼니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국제 산하기구 UN 산하기구에 있는 이 UPU라는 단체는 세 가지 정도 우체국을 통한 파이낸셜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1번으로 나온 분명한 클리어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XIP를 딱 찍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 다만 장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XIP를 딱 찍어서 다른 여러 개 고려하는 게 아니라 XIP 딱 찍어서 고려하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결론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들이 빌드하겠다. 이거를 사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아직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서안에 뭐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또는 로드맵 언제까지 완성을 시키겠다 이 케이스를 이런 얘기가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XIP를 딱 찍어서 국제기구에서 이건 클리어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죠. 어쨌든 미래일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어조나 이 사람들의 화이트 페이퍼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XIP의 유스 케이스를 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친구들은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 고려해보니까 좋은데? 이거 우리 한번 해볼 생각 있어. 이것까지는 팩트입니다. 물론 미래일은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겠지만요.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대로 나갈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지금 국제기구 관련된 거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달되는 소식들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신 팩트를 관련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중심을 잡고 보시면은 앞으로 들리는 소식이라던가 다른 소식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얼마나 걸렸나요? 벌써 이미 40분 설명했네요. 오마이갓. 잠깐만 여러분들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도 물 조금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담배 타임이든지 화장실 타임 하시고 잠깐 한 1분 정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